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imple and Effective Masked Diffusion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목적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이후에 디스크리트 디퓨전부터 MDLM까지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실험 결과들을 살펴본 이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퓨전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모델 구조의 일환으로서 디퓨전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구현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노이즈 상태를 가정을 하고 해당 노이즈에서 정상적인 문장 혹은 시퀀스 오브 토큰스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모든 토큰이 마스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토큰을 한 번에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토큰씩을 생성해내는 AL 방식에 비교해서 추론 속도가 빠르고 언어 이해 능력이나 플래닝 능력들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 측에서 제미나이 디퓨전 모델을 베타 버전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기존에 매우 빠르고 경량화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었던 제미나이 2.0 플래시라이트보다 생성 속도는 매우 빠르면서도 성능은 비슷비슷하거나 우월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에 기존의 AR 프레임워크가 지난 수년간 지배해오고 있던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디퓨전 분야가 점차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문장 생성의 높은 정확도, 그리고 추론의 효율성이 좋고 반복적으로 동일 문장에 대한 개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자면 Explain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라는 문장은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다르게 모든 토큰을 동시에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토큰부터 우측 하단에 있는 마지막 토큰까지가 순서대로 생성되지 않고,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토큰이 먼저 생성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델이 지금 생성해야 될 문장의 미래 토큰들을 먼저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전의 토큰들을 생성할 수 있겠다. 즉 문장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공통된 특징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생성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제미나이 디퓨전 예시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기존에 보던 랭귀지 모델 생성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디스크리트 디퓨전이라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스크드 디퓨전 랭귀지 모델까지 올 수가 있는지 그 목적 함수를 수학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크게 다듬어 보자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분야의 디퓨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 이산 타임 시리즈로 가지고 오는 디스크리트 디퓨전, 그리고 이를 노이즈를 마스크 토큰으로 가정을 하는 마스크드 디퓨전, 이에 대해서 모델링을 도입한 서브스티튜션, 그리고 이 모델링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바운즈를 구하는 엘보,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개선된 넬보, 그리고 이를 통한 최종적인 마스크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목적 함수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디퓨전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랭귀지 모델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노이즈를 변형할 것인지, 어떻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저희가 사용하게 될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퓨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디퓨전은 두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생성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여기 원본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적으로 일정한 노이즈, 많은 경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노이즈를 추가하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는 노이즈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정해놓은 스케줄러나 어떤 노이즈를 디스트리뷰션에서 꺼내올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이용을 하면은 몇 번째 스텝에 대해서는 이 원본 이미지로부터 어떤 분포를 가진 이미지가 만들어질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Q 분포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본 이미지로부터 점차 노이즈가 진해짐에 따라서 이 정해진 Q 분포를 따라서 노이즈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XT부터 XT-1 혹은 XT부터 X0까지 향하는 P 세타의 분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 스텝에서 추가된 노이즈를 제거하는 절차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P라는 모델이 할 것은 여기에 이 이미지로부터 추가된 노이즈가 있을 때 이 과정에서 추가된 노이즈를 추론하는 과정을 이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라는 분포를 학습하게 된 모델이 있다면 완전한 노이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어떤 문장을 생성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노이즈를 점차 벗겨나감에 따라서 실제 이미지 혹은 실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디퓨전 프로세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디퓨전 프로세스의 큰 틀은 학습 이전에 획득 가능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Q라는 분포를 이용을 해서 실제 추론 시에 사용해야 되는 P라는 분포를 파라미터화하는 작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Q라는 분포를 먼저 정의하고 그 분포를 사용해서 P 분포를 정의하면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안정된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는 뭐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노이즈 데이터 XT 시점의 데이터는 완전한 노이즈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시멘틱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성 모델에 최초 입력이 되게 되면 이 생성 모델은 이 완전한 노이즈 같아 보이는 이 이미지로부터도 특정 시멘틱들을 뽑아내서 실제 이미지로 점차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다만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디퓨전 원래 논문인 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티 모델스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즉 매 시퀀스의 토큰마다 어떤 토큰을 선택할지를 정해야 되는 디스크리트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 데이터가 XT에서의 컨티뉴어스 도메인인 것은 사실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디스크리트 디퓨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리트 디퓨전은 유한한 수의 상태 공간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디퓨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뭐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뒤에서 수식들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포워드 프로세스, 즉 노이즈를 입히는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t 시점에 이 노이즈가 입혀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파 t의 루트가 씌워진 것의 원본 데이터와 라는 평균값과 1-알파 t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공분산 행렬로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디스크리트 도메인으로 옮겨오려면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요. 이는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결국 복합이 되겠죠. 하나의 시퀀스 내에 있는 각각의 포지션마다 전체 복합 사이즈 중에서 하나의 토큰을 고르게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중에서도 랭귀지 모델은 상태 공간의 복합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 각각의 X라고 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토큰을 선택한 원활 인코딩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노이즈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 그래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Q의 연속적인 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 결국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원래 토큰이 아닌 다른 토큰으로 랜덤하게 대처를 하는 것을 노이즈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토큰 단위로 입력이 되는 입력에 대해서 매 스텝마다 일정 수의 토큰들을 다른 임의의 토큰으로 변형을 하면 그것을 디스크리트 디퓨전이라고 부르는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보면 디퓨전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항이 absorbing state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 안정적인 성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bsorbing state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동할 경우가 없는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디퓨전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CTMC, 즉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수식이나 모델링이 단순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앱졸빙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랭귀지 모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어떤 토큰이 여기서는 I like a cat named 호양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A라는 문장이 마스크로 변경이 되었다면 그 단어가 다른 토큰으로 다시 변경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스크라고 해서 노이즈가 입혀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노이즈로 변형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앱졸빙 스테이트로서 마스크 토큰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 노이즈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떤 토큰이 마스크 토큰으로 변형이 되게 되면 이 토큰은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형이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기존의 discrete diffusion에서의 absorbing state로서 마스크 토큰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원본 문장에서의 첫 A라는 토큰 요 I like a cat named 호양의 문장에서 A 위치의 토큰이 원래는 이런 원합 인코딩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에만 1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엘리멘트는 다 0이라고 마스킹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스크 토큰이 맨 마지막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 카테고리컬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분포함은 어떤 확률 값을 가지는 분포겠죠. 그 확률 값이라 함은 알파 t 곱하기 원본 토큰 더하기 1-알파 t 곱하기 파이 토큰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알파 t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원본 토큰을 보존할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t번 노이즈로 먹였을 때 얼마나 원본 토큰을 가지고 있게 만들 것이냐를 알파로 결정을 하게 되고 반대로 1-알파는 얼마나 노이즈로 변형을 시킬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알파 t x 더하기 1-알파 t 파이는 결국 0.7 곱하기 1, 0000의 벡터, 그리고 0.3 곱하기 0, 0000, 1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원래 A라는 토큰에 위치하던 곳에는 뽑히게 될 토큰의 확률 분포는 A는 0.7만큼 뽑힐 확률을 가지고 마스크에는 0.3만큼 뽑힐 확률을 가지게 되는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A라는 위치의 토큰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알파티는 스케줄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로그 스케줄러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다른 스케줄러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랭귀지 모델링에서의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이즈를 가하는 것이든 생성을 하는 것이든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것은 원활 인코딩에 해당이 되고 이 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마스크 토큰 인덱스만 1인 벡터 사이즈, 복합 사이즈의 벡터를 의미를 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 장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은 이 forward 프로세스, 즉 원본 데이터로부터 점차 마스크 토큰의 수를 늘려가면서 완전한 노이즈 데이터, 즉 마스크 토큰으로만 이루어진 시퀀스를 만들어가는 그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Q 분포라 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된 분포가 있으면 이를 이용을 해서 리버스 포스테리어 혹은 백워드 프로세스를 모델링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분포를 알고 있으니 이를 변경을 하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정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ZS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X0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가해지긴 했지만 ZT보다는 노이즈가 덜한, 즉 마스크 토큰의 수가 더 적은 상황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T 바 S는 알파 S분의 알파 T, 즉 T 시점에 가해진 노이즈들 중에서 S에서 T점 사이에 가해진 노이즈들의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을 하면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복잡한 식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분모항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 꼴로 만들어지기 위한 단순한 노멀라이징 텀이라고 할 수 있고 분자항은 앞항 S에서 T 시점 간의 변환 확률, 뒤항
처음 원본 데이터부터 S스텝까지의 변환 확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확률 분포의 결합으로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S스텝부터 T스텝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모델링하는 압항무의 첫 항부터 얘기를 해보면 S부터 T스텝 사이에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즉 노이즈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과 S에서 T스텝 사이에 노이즈 데이터로 변형이 되었을 가능성을 모델링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S에서 T스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건 S에서 T스텝 사이에 노이즈로 바뀌거나 아니면 원본 데이터로 유지되거나 일 테니 그를 모델링하고 있고, 뒤에 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S스텝 사이를 모델링하고 있으니 당연히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수식처럼 원본에서 S스텝 사이의 원본 데이터의 확률과 원본에서 S스텝 사이의 노이즈 데이터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으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 혹은 포스테리어를 저희가 산출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의 문제는 사실 이 파이라고 하는 분포에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분포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원래 디퓨전 모델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기존의 여러 논문들에서는 뭐 단순한 랜덤하게 로테이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냥 랭귀지 모델링이기 때문에 앱조빙 스테이트로서 마스크 토큰을 설정을 하자라고 해서 마스크드 디퓨전 포스테리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것들이 변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파이 대신에 마스크 토큰에만 1이라는 원활 인코딩이 되어 있는 M 벡터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수식들을 전개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했던 포스테리어가 아래처럼 마스크드 디퓨전 포스테리어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하게 된 것이 앱조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T 시점부터 S 시점 사이의 변화를 고려를 할 때는 만약에 ZT 시점에 마스크 토큰이 아니라면 S 시점에도 마스크 토큰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그냥 T 시점의 토큰을 S 시점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본 토큰 그대로일 테니까요. 만약에 T 시점에 여기서 마스크 토큰이었다라고 하면 S부터 T 시점 사이의 마스크 토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부터 S 시점 사이의 마스크 토큰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부터 S 시점 사이의 마스크 토큰일 확률은 1-알파 S 곱하기 M이 될 것이고요. S부터 T 시점 사이의 마스크일 확률은 알파 S 빼기 알파 T X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디퓨전은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으로 옮긴 디스크리트 디퓨전까지 왔었고, 이를 가지고 Q 펑션을 정의하고 포스테리어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포스테리어에 있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앱조빙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기 위한 마스크 토큰 벡터로 변형을 했더니 매우 쉽게 간단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논문에서는 서브스 파라메타이제이션이라는 작업을 거하게 되는데요. 이는 학습 목표인 분포에 대해서 실제로 학습시킬 요소를 정의한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했던 마스크드 디퓨전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에 X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X 값은 원본 데이터 벡터입니다. 즉, I have a cat named 호양에서 어라는 토큰의 인덱스를 1인 이 원화 인코딩 벡터가 X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데이터는 출원 시점에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마스킹 토큰으로 전환이 된 상태였을 테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X 대신에 랭귀지 모델링에 적합한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면서 획득 불가능 원본 데이터를 모델이 추론한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즉 X를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는 X 함수를 통과시킨 값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고, 이거 외에는 사실 마스크리 디퓨전 포스테리어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서브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는 마스크 디퓨전 포스테리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들로 모델링을 하는 데 반해서 서브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이 X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주기 위해서 세타 값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랭귀지 모델링에 적합하도록 두 가지 과정을 도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움 마스킹 프로버빌리티스라고 해서 모델은 매 시점마다 복원을 하면서 마스크 토큰은 절대 예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토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제로움 마스킹 프로버빌리티스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캐리오버 마스킹이라고 하여서
이전 스텝에서, 즉 T 시점에서 이미 마스크 토큰에서 실제 토큰으로 변형이 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S 시점이나 0번 시점까지도 똑같이 그 토큰으로 유지가 된다. 다시 다른 토큰으로 변화가 되거나 마스킹 토큰으로 다시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캐리오버 마스킹입니다. 현재 발표에서 다루기에는 불량성의 문제로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이 두 가지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뒤에서 보시게 될이 엘보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디퓨전의 목적 함수를 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정의한 subs parameterization 된 함수를 이용을 하면 두 가지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가정까지 도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원래 디퓨전 논문의 목적 함수와 엘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퓨전 모델의 목적 함수는 세타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P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는 X0를 생성할 확률, 즉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함수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사할 수 있는 혹은 이 목적 함수의 어퍼 바운드를 이루고 있는 엘보우 값을 산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엘보우 값을 산출을 해보면 총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텀과 마지막 텀의 경우에는 매우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실제 디퓨전 논문들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텀을 통해서 즉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Q 분포와 P 분포 간의 차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이 MDLM 논문에서도 원본 목적 함수인 이 로그 P 세타 X0를 엘보우로 구하게 되고요. 이 엘보우로 구하는 과정에서도 서브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꼴이 나오게 되고 이 KL 다이버전스 항을 다시 전개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가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함수가 어떤 꼴이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사실 이 전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시계 전개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문의 서플리멘터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된 값은 사실 이렇게 완전한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마스크리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은 양인데요. 여기서 달라진 게 있다면 성능 개선을 위해서 디퓨전 논문들에서 쓰는 트릭 중에 하나인 Continuous Time Likelihood Bound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원래 디퓨전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리트한 타임마다, 즉 t가 1이거나 2이거나 같은 매우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로서 노이즈가 적용이 됐던 것을 연속적인 타임 스텝을 통해서 노이즈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더 모델링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혹은 생성 성능이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이 expectation이나 integra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샘플링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뒤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그 내부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내부항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링을 통해서 T 시점에 노이즈된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복원한 원본 문장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원을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델은 원하드 인코딩을 뽑지 않고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뽑게 되니까 이 x 세타 zt 1부터 l까지의 값은 결국에는 이 L번째 위치의 토큰에 대해서 0.7부터 0.01까지의 확률로 예측한 것이 될 것이고 XL은 실제 문장의 원하드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 안의 값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실제 토큰의 확률 값이 되기 때문에 실제 토큰의 라이클리후드를 추출하는 역할로서 이 안의 값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 함수 자체가 결국에는 매 스텝마다 복원된 마스크로 전환이 됐던 토큰들의 원본 토큰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버트의 MLM과 목적 함수가 거의 동일한 꼴을 띠게 됩니다. 거의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 앞에 붙은 가중치 때문인데요. 가중치인 1-알파T분의 알파 다시 t 같은 경우에는 복원되는 스텝, 즉 여기서 샘플링된 스텝에 대해서 마스크 토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가중치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알파분의 알파 다시 t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 MDLM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인퍼런스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요. MDLM이 추론을 할 때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생성될 길이만큼 마스크 토큰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MDLM은 매 스텝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첫 번째 스텝에서 조금, 두 번째 스텝에서 조금 하는 식으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는 두 개의 토큰을 복원하기로 해서 가장 첫 토큰과 가장 마지막 토큰을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후반부에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마스크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알파 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에 이 알파 다시 t라고 하는 걸 상수항이라고 취급을 해보면 전체 목적 함수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 마스킹인 상황에서 복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초반부 초반부라고 하는 것은 이 원본 문장으로부터 포워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초반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원본 토큰이고 일부 토큰만 마스킹 토큰이기 때문에 높은 알파를 가지게 되고 1-알파분의 알파 다시 t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동일한 로스를 여기서는 이 토큰들을 예측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토큰을 예측하는데 썼다 하더라도 목적 함수에 반영되는 비율은 마스킹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논문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이는 생성 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히 학습할 수 있도록 MLM 수식을 조정했다 정도로 현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좀 더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면 사실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수식 전개가 허무할 정도인데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딥러닝에서 쓰이는 미니 배치로 데이터를 샘플링 해오게 되고 이 이터레이션에서 사용을 하게 될 스텝도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산출된 스텝으로부터 스케줄러에 입력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로 복원할 비율인 알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와 노이즈, 즉 몇 개의 토큰을 마스킹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마스킹을 하게 되면 이제 입력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마스킹이 포함된 문장을 입력을 하고 모델은 마스킹된 위치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가중치가 반영된 MLM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MLM,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거의 동일하고 단순하게 몇 개의 토큰을 마스킹할지를 정하는 것이 랜덤하게 샘플링되는 이 t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정해지는구나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퓨전부터 시작을 해서 MDLM까지의 수직 전개 과정이었고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도메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랭귀지 모델링, 두 번째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링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은 몇 가지 실험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첫 실험은 1빌리언 월드 데이터셋이라는 코퍼스를 이용한 프로이트레인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셋의 일부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빼놓고 평가를 해서 인도메인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MDLM 같은 경우에는 1밀리언 스텝, 즉 33빌리언 토큰수로 학습하거나 10빌리언 스텝 혹은 327빌리언 토큰수로 학습한 경우가 있고 AR 모델도 마찬가지로 33빌리언 토큰수나 327 토큰수로 학습한 모델들이 있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MDLM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제시된 수식으로 전개가 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AR 모델은 오토리그레시브한 티처 푸싱의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토큰으로부터 로스가 산출이 되지만 MDLM은 평균적으로 절반의 토큰만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학습에서 사용이 되는 토큰의 수는 MDLM이 AR보다 절반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R보다 MDLM을 2배 더 많은 스텝, 즉 0.5밀리언과 1밀리언 스텝을 학습하는 것이 학습에 사용된 토큰 수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 디퓨전 방법론들은 아, 최근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세드까지 와도 여전히 AR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성능들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DLM의 경우에는 이 세드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성능, 즉 낮은 퍼플렉시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327빌리언 토큰을 학습하게 되면 AR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과 또 이 성능 격차가 매우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다거나 AR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디퓨전 기반 방법론이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오픈앱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는 제로자 퍼플레시티 실험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디퓨전 방법론 대비를 해보자면, 비교를 해보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디퓨전 방법론 중에서도 해당 방법론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펀메드나 아카이브와 같이 특수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AR 방법론보다도 낮은 퍼플렉시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퓨전 기반 방법론이 AR 방법론보다 일반화 성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논문에서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들을 추가적으로 담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대한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글루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는 MDLM을 기존의 버트 모델에 대해서 일부 파인 튜닝을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이즈까지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의 모델을 적용을 해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버트는 2018년에 공개된 버트가 아니라 모던 버트라고 하여서 최근에 발전된 여러 트랜스포머 구조들을 차용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도 바꾸고 어텐션 메커니즘도 변경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버트 모델보다도 MDLM으로 일부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인 튜닝만 해도 성능이 높아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게 정말로 MDLM으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금의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했기 때문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MDLM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퓨전 랭귀지 모델, 그 중에서도 MDLM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디퓨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등의 인코더 구조로 활용한 생성 언어 모델 연구 분야라고 최근에는 많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인코더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디퓨전 개념을 빌려와서 디스크리트 혹은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의 디퓨전 이론들을 여러 방식들로 전개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미나이 디퓨전 같은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 사례나 라다와 같이 빌리언 스케일에서의 디퓨전 모델들이 공개가 되면서 효과성이 점차 검증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MDLM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오던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모델링 과정을 어, 극복하고 기존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불안정한 학습이나 낮은 성능도 개선시키고 수직들을 랭귀지 모델링 과정들을 도입해서 사실은 마스크드 디퓨전이 버트의 MLM에 대한 가중합의 형태임을 보이는 연구였습니다. 이 버트의 MLM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학습이 간단해지고 성능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AR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해당 접근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크드 어, 디퓨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